너무 인간성의 상실이야 이건. 일단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뭐예요? 내 환상과 너무 다른 힘든 점을 감수는 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일단 충동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대중분들이 특히 이제 견 혹은 묘를 키우는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저는 뭐 당연히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한 새로운 산업도 생기기도 했고 반려견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가 약간 유행처럼 된 거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우리 다른 인간들을 우리가 도울 때 공감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공감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감이 타인을 돕는 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공감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서경석 씨 같은 사람을 보면은 공감이 금방 되거든요.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요? 네. 처음 뵀는데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랑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그러면 공감이 쉽게 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자발적인 어떤 선행은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소위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공감에만 기초하면 안 된다. 그러면 편중되게 된다라는 건데 동물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여워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에게는 관심이 집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유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냐 이런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편중성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이냐 동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생김새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없이 동물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동물복지법이 동물보호법이 내가 좋아하는 개, 고양이 보호법으로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개를 절대 못 풀거든요. 노르웨이는 오슬로라고 하는 수도에서 차로 20분만 나가도 일주일 동안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시티에서 밖으로만 나가도 누구도 만날 수 없지만 개를 풀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개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여우가 오지 않고요. 또 새가 알을 낳지만 그 새가 개를 보고 놀라서 그 알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개를 풀어놓고 산책을 한다면 내 개는 좋을지라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개는 사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닮았어요. 사람은 축척을 하죠. 동물들은 축척을 하지 않아요. 사자가 5마리 얼룩말 잡아놓고 거래하는 거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원래 배고프면 사냥을 하는 거고 배고프지 않으면 쉬는 거고 배가 부른 사자 옆에 얼룩말이 와서 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는 게임으로 동물을 죽여요. 고양이를 죽이고 먹지 않죠. 고라니를 잡고 먹지 않아요. 그냥 죽이는 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살아 움직이는 어떤 동물을 찾아 또 하죠.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하고요. 예, 그냥 쾌락만 즐기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저도 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개, 고양이만 좋아하고 얘네들한테 유리한 복지법은, 보호법은 반의 반쪽짜리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유행인가? 이런 고민도 들어요. 어떤 종도 확 유행하면 그 종이 확 인기가 있고 또 TV에 어떤 종이 딱 유행하면 확 인기가 있고 다른 나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만 반려인의 시대잖아요. 저도 랜선 보호자거든요. 저는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못 키우지만 정말 많은 채널을 구독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솔직히 정말 키우고 싶어요. 나도 그럼 나도 키울 거야 했는데 막상 상황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가끔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내 자식같이 여기는 요 반려동물을 우리가 쉽게 거래하고 포기하잖아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안 좋은 환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의 처리가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반려동물의 복지는 절대 인간의 복지를 압도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해요. 그렇죠. 어떤 동물도 인류보다 잘 산 적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흘러내려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자체에서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부지를 선정할 건데 선정이 됐대요. 저보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 길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공장 창고 단지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길이 있고 공장이 있어요. 인도는 없고요.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하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담당자한테 내가 만약에 이 동네 사는 아빠라면 화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내 자식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인도도 없는데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어? 창고하고 공장 지역에는 뭐 조그마한 빌라서부터 조그마한 단독주택들이 혼재한단 말이에요. 아이도 낳고 학교도 보내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시내에서 민원 때문에 밀려나서 굳이 거기까지 부지를 선정해? 내가 아빠라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먼저 근린공원 하나 만들고 인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면 어때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전 아이들과 노인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슷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이제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제돌이 야생방류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2012년이면 우리가 한창 복지국가 논의를 막 힘겹게 하던 시절인데 서울시 의회에서 8억이라는 돈을 또 마련해 줘서 그 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013년에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18억이 들었어요. 근데 감히 저는 그때 서울시에다가 증액을 해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은 저희들이 모금을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영 선생님 얘기하시는 인간 복지가 먼저다. 그 말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물론 그때 일할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고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 감옥소 같은 시설 안에다가 저렇게 붙들어 놓고 자유를 찾아주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처음에는 되게 야속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서 예산 더 달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모금해서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아니, 저는 저 강훈 연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신데 오히려 주변과 어우러져야 되고 인간과의 조화로움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감동이고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복지라는 건 그 생명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디 살든 여기 살든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것, 이걸 챙겨주는 게 복지거든요. 동물도 생명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면에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할 것도 규정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경석 씨는 지금 강영욱 씨한테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서경석 씨한테 또 감동받는데요. 지금 복지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복지잖아요.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지가 보편 복지인 거잖아요. 그 개념도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에 관해서도 정말 명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생명 뭐 이런 거를 할 때 종종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침팬지는 보호해야 돼. 왜냐하면 침팬지는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동물이기 때문에 침팬지는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근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 뱀 따위는 보호할 필요가 있겠냐, 수시로 터져 나오는 반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경석 씨는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 정말 감동입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좀 감동받았어요. 인간 복지가 동물 복지 우선한다. 사실 심리학자인 제가 해야 될 말인데 반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말에 100% 동의하면서 반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논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나라 애들 돌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런 얘기들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많아요. 있죠. 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빈곤이 예를 들면 해결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돕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복지가 동물 복지보다 당연히 우선시되는 상황이지만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동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인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로 미룬다라는 일단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서로의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공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동네 아이들이 놀 조그마한 공원도 하나 없으면서 거기에 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놀면서 마냥 행복할 수 없거든요. 정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분명히 저기 길가에서 위태롭게 집에 가는 아이를 내가 봤는데 내 개를 위한 공원에 가서 행복하게 논다? 그건 너무 인간성의 상실이야, 이건. 근데 서로가 좋아하는 그 위치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가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도보다 앞서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가족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뭐예요? 함께하는 가족,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반려견을 존중해야 돼.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건 요즘 가족 자체가 거의 없고 1인 가족, 나 혼자니까 그 외로움을 사실 저는 이런 거에서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MG 너무 외롭구나. 왜 외로워요? 주변에 제 친구는 이제 솔로인데 정말 강아지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아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든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 불균형도 심해지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외롭나 봐 요즘 MZ들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이 미디어에서만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고양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양인데 덕배라고 만지면은 막 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애교 부리고 개냥이라고 부르는. 솔직히 근데 개냥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고양이는 독립적인데. 그래서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어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근데 고양이가 실제로는 아예 다른 거예요. 상상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반려견 이런 것도 유기 이런 문제도 사실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내 환상과 너무 다른 힘든 점을 감수는 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일단 충동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제가 2주 전에 젊은 분들한테 개 키우는 게 무슨 쇼츠 넘기는 건 줄 알아? 라고 소리친 적 있어요. 정말로. 나는 왜 돈 받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퍼피 때만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 못했어. 저는 반려동물이 정말 중요한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배신하지 않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와도 맞아요. 우리 아내도 너무 푹 자서 이제 너무 피곤하거든요. 예,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못 나올 때 유일하게 나와서 저를 반기고요. 형님 아직 갱년기는 아니시죠? 이게 갱년기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무덤덤했던 내 집에 있던 반려견이 가면 너무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 나이 50 넘으면 쓸모없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예뻐해달라고 그러고 나 좋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게 내가 좋았나 봐. 그래서 막 예뻐하지도 않고 막 그냥 에이 뭐야 이러면서 그냥 야 뭐라 이렇게만 했던데 그 강아지가 딱 가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시간은 아닌데 TV 보고 물 먹으러 갈 때 이때 뭔가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요. 저녁에 딱 들어도 아무도 없는데 걔가 깜깜한데 꼬리 막 이렇게 흔드는데 들어가는데 그거 없어. 그러면 거기서 막 운대요. 막. 개들도 저렇게 충직함을 보여주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랬는데 왜 얘들아 연락 안 하니? 절대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항상 곱씹어요. 약간 벗어난 주제일 수 있는데요. 동물을 키우면서 많이 배운다 그러셨잖아요. 참 내가 못하는 거를 하고 있구나 배울 때가 있는데 저는 어느 날 저희 집 거실에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쟤는 참 대단하다. 싫다고 투정하지도 않고 묵묵히 일하는 걸 보면서 나보다 낫다. 내가 언제 우리 집안일을 이렇게 묵묵히 한 적이 있나 보면서 굉장히 어떤 도전과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요? 교수님도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에 나오세요. 오전에 저 상암 둔치에서 동물원 이야기를 주셔서 사실 요 주제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많으실 텐데 교수님은 동물원 제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셔서 구다 선생님 오셨을 때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때 어떤 질문이었냐면 딱 그날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동물원을 갔던 날이에요.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을 만날 텐데 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였거든요. 그 동물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아니면 재밌었니? 좋았니?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저도 뭐 제 아이랑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참 막막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해서 제가 먼저 나서서 무슨 훈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우리 아들이 그랬고 참 좋았지만 이런 거는 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주제가 만약에 떠오르면 그때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 저는 뭐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좋은 감정, 좋은 경험을 얘기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약간 그런 고민도 부모로서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기 가면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요. 엄청 너무 좋아요. 이런 경험이 혹시 이 아이에게 그래도 좋은 경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부모로서 될 것 같아요. 저라고 뭐 동물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동물원을 다 문 닫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동물원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히 동물원 가자고. 그래서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의 시설이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보던 그 동물원하고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됐어요. 한 40분, 50분쯤 이렇게 보다가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아빠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미없어?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 나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쓴 글이었어요. 동물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글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그들의 환경에서 빼내서 우리 가까이에다 데려다 놨으면 적어도 그 아이들이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동물원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같은 동물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상황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갔을 때 시드니 동물원에 갔는데 거기 시드니 한국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거기 갔다는 것을 들킬까봐 모자에다가 마스크에다가 선글라스.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강영욱이 동물원에 나 갔다 왔어. 거기서 좋은 게 뭐였냐면 동물을 만나려면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동물 옆에 이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동물을 보려면 엄청나게 많이 걸어가야 돼요. 동물원이라기보다는 동물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잠깐 들어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시간을 놓쳤어요. 인원도 차서 더 이상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람이 오면 호랑이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된대.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때는 저기 우리 기린 볼 거야? 그럼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간대요. 안아달래요. 안아주고 기린 보면 멀찌감치 해서 있자. 소리 지르지 말고. 교육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 동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연예인하고 동물원에 있는 그 스타 동물들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들에게 물어보진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개 중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플래시를 좋아하는 동물도 있을 수 있겠다. 푸바오 스타. 다만 싫어하는데 억지로 훈련을 시키고 억지로 살을 빼게 하거나 많이 먹게 하거나 고된 훈련을 막 강요하고 채찍질을 하고 이런 경우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호주의 서부에 가면 샤크베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퍼스라는 도시에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랑 똑같은 종이거든요. 남방 큰 돌고래. 거기 가서 돌고래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가 유명한 이유가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가면 돌고래들이 물 가까지 나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주는 물고기 받아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고래들을 자꾸 그렇게
이렇게 관람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의 반전이 뭐냐?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 돌고래들 중에 연예인 돌고래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 그 몇 마리의 돌고래가 그 동네의 관광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연예인 기질이 있는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동물들에게 지나치게 의인화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콘텐츠들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이제 아이처럼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보잖아요. 많죠. 전 동물 나오는 영화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왜냐면 훈련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했겠구나, 저 장면은 저렇게 했겠구나. 그게 다 보이니까 안 보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요즘 저 유튜브에도 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딱 보이거든요. 딱 보여요. 딱 보이는데. 근데 어떤 개들은요, 도그쇼라는 곳이 있어요. 도그쇼. 그 친구가 얻는 건 리본밖에 없거든요. 그 핸들러. 그 주인은 어떤 영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개가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 개한테 도움이 될까? 정말 좋은 활동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개들은 보호자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개들이 있어서 유튜버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활동 자체가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이 개는 광대를 원해? 그래, 나 그래, 당신이 좋으면 좋아 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애들을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을 그 많은 유튜버 분들 또는 다른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성찰을 해보며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가,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MBTI 요즘 굉장히 유행이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MBTI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MBTI 검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진짜요? 그거 검사 안 한 MBTI가 있어요. 검사를 안 하는 MBTI가 또 있어요. 그거 굉장히 심리학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MBTI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개 MBTI를 만들어 볼까. 와, 너무 궁금하다. 그건 타고나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그 개의 크기는 요 정도고 사람의 키는 이만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고 쳐요. 자기는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못 지나갈 것까지 생각해서 서줘요. 어머, 그게 훈련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리고 사람이 오른쪽에 있고 자기가 왼쪽에 있잖아요. 코너 돌 때 사람이 코너를 돌 수 있을 만큼도 거리를 벌려주고 코너를 돌아요.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코너 바짝 돌면 그 사람은 부딪히니까. 이런 개들이 있어요. 이타적이고 협력하는 걸 좋아하는 개가 있고요. 협력이 너무 고통스러운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 딱 풀르잖아요, 개들. 그럼 어떤 개들은 뒤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느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개가 있고요. 어떤 개들은 저 느린 아우 답답하다, 갔다 올게 하고 막 하는 개들도 있고. 이 개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타적인 개 그리고 또 협력적인 개가 생존 지능만 높은 개가 되지는 않아요. 또 생존 지능이 높고 굉장히 협력하는 걸 힘들어하는 애가 협력적인 개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는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렸을 때 바로 티가 나요. 한 3주서부터 티가 나기 시작을 해서 한 10주 정도 되면은 눈에 확 보여요. 근데 왠지 개 MBTI 나오면 키우는 보호자 MBTI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ENFJ라고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이타적이고 약간 요런 MBTI인데 제가 키우고 싶어하는 게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뭔가 요런 이타적인 애들 좀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왠지 있겠구나. 제가 궁금해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개인들도 개인의 뭐 멘탈이나 행복을 위해서 요즘은 전부 이제 맞춤형,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차원에서 혹시 예를 들면 개에 타고난 그런 어떤 소위 성격과 기르려고 하는 사람의 성격의 그 조화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맺어주는 게 그게 복지의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되게 좀 다른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제도리를 풀어주면서 돌고래 쇼를 하는 동물을 이제 풀어준 거잖아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애교를 부리거나 뭐 덤블링을 하거나 이런 걸 막 훈련시키고 잘하면 막 보상 주고 하잖아.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돼지가 자기를 먹어달라고 우리한테 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육을 한 거죠. 그들을 잡고 개체수를 늘리고. 근데 개들은 돼지를 같이 잡자고 협력하고 개 스스로가 사람을 왔어요. 어쩌면 그들이 인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진화에도 약간의 영향을 줬을 거라는 설들도 굉장히 많죠. 개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자기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 한번 나도 좀 살아 먹기 가르쳐 줘봐. 이인 게 시작이었었어요. 예. 뭐 충분히 그럴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자연계의 다른 동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3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은 동물이었지만 지난 한 10,000년 가까이에는 폭발적으로 지금 숫자가 늘어서 동물들이 우리를 모를 수가 없죠. 그들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훈련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개를 왼쪽에다 두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냥에서부터인데 총은 오른손, 개는 왼쪽.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훈련 대회에서는 개는 왼쪽에다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하고 개하고 막 산에 돌아다니다 곰을 만나죠. 곰이 무조건 도망간대요. 왠지 아세요? 안 도망가는 곰은 벌써 몇만 년 전부터 잡혔어요. 개를 보고 도망가서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진화한 거예요. DNA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지,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토크는 거의 이제 수미상관인데요. 시작과 끝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물의 권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단 존중할수록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건 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떠받드는 것만이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크게 할 말은 없는데요. 보편적인 권리,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 나이, 지역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해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범위를 좀 넓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존중, 그게 결국은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동물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 정도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재미로서 이 답을 조금 알 것 같은 게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알면 사랑한다. 솔직히 말하면 동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교육을 받고 많이 보다 보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실천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그게 동물의 권리를 조금 위하는 일이 아닐까. 최근에 이효리 님도 뭐 나중에 뭐 꿈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효리 님이 정말 그 동물 사랑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인간을 진짜 사랑하는 게 최종 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동물은 그렇게 사실 막 엄청 사랑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도 막 알고 공부한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사람도 잘 모르겠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동물을 위한 일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얻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저 어린 왕자 책을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요. 사랑하고 길들이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그 책에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개들은 보험 들지 않고 주인과 그 가족을 위해 혼신을 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번 맛만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준비와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최인철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저 요즘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13년에 제가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을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주 도지사님이 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어 위원장이 돼달라 그랬는데 제가 뭐 요즘 자꾸 여기저기서 위원장 해달라는 요청을 제법 많이 받는데 삶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는데 그건 듣자마자 저 10초 만에 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생태법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돌고래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물론 뭐 돌고래가 고소를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 나가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돌고래가 만약 법인이 된다 그러면 후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돌고래에게 인간의 버금가는 어떤 권리를 부여해 줬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생각하면 무리한 일이 아니거든요. 재단법인은 돈에게 인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일정한 돈을 예치를 해놓고 그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아니 돈에게 인격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면 돌고래한테 왜 못해요? 실제로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에서는 강에다가 그런 생태 법인 권리를 부여했고요. 스페인에서는 석호, 파나마에서는 바다 거북에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근데 뭐 아직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라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